아침 6시 이만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75세의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바뀌지 않았다.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딛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폐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아직은 괜찮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뒤뜰로 나갔다. 작은 공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곳만큼은 여전히 그의 성역이었다. 공방 한쪽 벽에는 낡은 통장이 걸려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모든 돈은 땀으로 번 것이었다. 그 옆에는 젊은 시절 직접 만든 작은 금고가 있었다. 참나무로 깎아 만든 것으로 지금도 견고했다. 땀 흘려 번 돈은 절대 더럽히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신조였다. 평생 이 원칙을 지켜왔고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다. 망치를 들어 올렸다. 무게감이 느껴졌지만 아직 버거울 정도는 아니었다. 오늘은 마을 김씨네 문짝을 고쳐주기로 했다.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아버지 또 그런 일 하세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들 만호와 며느리 정숙이 서 있었다. 김씨네 문짝이 고장났다더구나. 고쳐주기로 했어. 아이고 그럼 푼돈벌이나 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숙의 말에 만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푼돈이라니. 정당하게 번 돈에 크고 작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돈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 내 손으로 번 돈이면 그걸로 된 거야. 아버지는 참. 만호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용돈도 드리는데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세요? 체면도 생각하시고. 체면?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평생 체면 깎이는 일 한 적 없어. 성실하게 일한 게 뭐가 체면 깎이는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만수는 공구를 챙겨 나섰다. 뒤에서 며느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고집불통이야. 나이도 나이인데. 김씨네 집까지 가는 길 만수는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 내외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것이. 예전에는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돈 못 버는 고집쟁이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김씨네 집에 도착하자 김영철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또 문짝이 삐걱거려서요. 봅시다. 만수는 문짝을 살펴보았다. 경첩이 낡아서 생긴 문제였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이거 쉽게 고칠 수 있어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작업을 시작했다. 손에 익은 일이라 어렵지 않았다. 경첩을 교체하고 문짝의 균형을 맞추었다. 김영철이 감탄했다. 역시 선생님 솜씨는 달라요. 다른 데서는 아예 문짝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건 고치면 되는 거지 뭘 바꿔요. 아직 쓸만해요. 작업을 마치고 공구를 정리했다. 김영철이 봉투를 내밀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뿌듯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기술로 남을 도운 일이었다. 이런 일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공방에 돌아와 공구를 제자리에 정리했다. 벽에 걸린 낡은 통장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든 돈은 모두 이런 식으로 번 것들이었다.
한 푼 한 푼이 모두 소중했다. 며칠 후 연금 수령일이 되었다. 만수는 평소처럼 은행에 갔다. 월 한 번 하는 일이라 이제는 익숙했다. 은행 직원들도 그를 알아보았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창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인사했다. 만수는 통장을 내밀었다. 연금 좀 찾으려고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깐만요, 어르신. 직원이 다른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대출이나 보증을 서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평생 그런 거 안 해요. 만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대출이나 보증 같은 건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쪽지를 건넸다.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어르신을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만수는 깜짝 놀랐다. 누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것인가? 누군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오시자마자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수는 긴장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연금은 일단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직원이 연금을 지급했다. 만수는 돈을 받아 지갑에 넣으면서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젊은 남자 하나가 앉아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은행을 나오면서도 그 남자가 계속 신경 쓰였다. 왜 자신을 지켜보는 것일까? 그리고 대출이나 보증이라니 그런 건 절대 한 적이 없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 때 아들 만호가 찾아왔다. 아버지 오늘 은행 다녀오셨죠? 어떻게 알았어? 아, 그냥요. 연금 나오는 날이라서요. 만호의 대답이 어색했다. 평소에는 연금 날짜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아버지 혹시 은행에서 뭔 말 안 했어요? 무슨 말? 아니, 그냥요. 요즘 금융사기가 많다고 했어요. 만수는 만호를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다. 만호야, 너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만호의 표정이 어색했다. 분명 뭔가 있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행에서 본 그 남자, 직원의 경고, 그리고 아들의 이상한 행동.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공방으로 갔다. 벽에 걸린 금고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금고를 열었다.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뭔가 이상했다. 기억에 없는 서류가 하나 있었다. 서류를 꺼내 보았다. 대출 신청서였다. 그런데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자신의 도장이. 이게 뭐야? 만수는 경악했다. 분명히 기억이 없는 서류였다. 언제 이런 걸 작성했단 말인가? 아니다.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니 떠오르는 게 있었다. 몇 달 전 만호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일이. 그때 술을 마신 상태였고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던 것 같은데. 설마.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 그때 그 서류가 이것이었을까? 다음날 아침 만수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다. 어제 자신에게 경고해준 그 직원을 만나야 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일찍 오셨네요. 김민정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직원이 인사했다. 어제 말씀하신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김민정이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다. 사실 어르신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어 있어요.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요. 얼마나요? 5천만 원입니다. 만수는 현기증이 났다. 5천만 원이라니. 자신이 평생 만져본 돈 중 가장 큰 액수였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네, 조회해보니 어르신 아드님 계좌로 이체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김민정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다. 만호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그 다른 계좌 주인이 누구죠? 박철민이라는 분이에요. 박철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만수는 깨달았다. 며느리 정숙의 친동생이었다. 어제 은행에서 본 그 남자가 바로 박철민이었던 것이다. 어르신, 이 일은 심각해요.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신 게 아니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인가?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이 대출의 담보가 어르신 집과 공방이에요.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집과 공방이 담보라니. 그러면 돈을 갚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었다.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벌써 연체가 시작되었어요. 만수는 절망했다. 5천만 원을 한 달 안에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믿었던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만호가 물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색했다. 은행 다녀왔다. 만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 그러셨구나. 별일 없으셨죠? 정숙이 애써 밝은 척 말했다. 만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들이 자신을 속인 것이다. 만호야, 내 아버지. 너 내 명의로 대출받았지? 만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정숙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아버지, 그게 5천만 원. 맞지? 아버지,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 집과 공방을 담보로 잡혀놨더구나.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정을 들어보세요, 아버지. 정숙이 나섰다. 무슨 사정이야? 내 허락도 없이 내 명의를 도용한 게 무슨 사정이야? 어쩔 수 없었어요. 철민이가 사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요. 박철민, 그놈 때문에. 만수는 화가 치밀었다. 며느리의 동생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혔다는 것인가? 아버지, 저희도 곤란해서 그런 거예요. 철민이가 돈을 못 갚으면 저희도 연대보증을 서야 해서.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그때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잖아요. 만호가 변명했다. 그게 대출 서류인 줄 알았으면 찍었겠어. 너희가 속인 거잖아. 아버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다 들어요.
정숙이 짜증을 냈다. 큰 소리는 무슨 큰 소리야. 내 집 빼앗아 가려는 놈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빼앗아 간다니요. 돈만 갚으면 되잖아요.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아버지도 집 팔면 되잖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고. 정숙의 말에 만수는 경악했다. 집을 팔라니. 평생 살아온 집을 팔라는 것인가? 너희들이 제정신이야.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을 팔라고?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만호도 동조했다. 만수는 절망했다. 이게 자신이 키운 아들이고 며느리였던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아놓고도 당당하게 집을 팔라고 하다니. 그날 밤 만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아들 부부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믿었던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공방으로 갔다. 벽에 걸린 그 낡은 통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금고를 열었다. 그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다. 대출 신청서.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날이 떠올랐다. 만호가 아버지 이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라고 했던 그날. 그때는 막걸리를 몇 잔 마신 후였다. 아들이 뭔가 필요한 서류겠거니 하고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던 것이다. 설마 그것이 자신의 집과 공방을 담보로 하는 대출 서류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내가 바보였구나. 만수는 자책했다. 평생 보증은 절대 서지 않는다. 함부로 도장 찍지 않는다고 다짐하며 살았는데 결국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었다. 한 달 안에 5천만 원을 구해야 했다. 그렇지 못하면 집과 공방을 모두 잃게 된다. 만수는 자신의 재산을 점검해 봤다. 은행에 있는 돈은 연금으로 모은 것이 300만 원 정도. 공방에 있는 목재나 공구를 팔면 100만 원 정도 더 나올까. 그래도 5천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이 집은 자신이 젊었을 때 직접 지은 집이었다. 한 평 한 평 정성을 들여 지은 집을. 그리고 이곳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고 아들을 키웠다.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집을 팔 수는 없어. 만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비록 혼자라고 해도 집을 파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만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김영철네 집이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김씨 혹시 집 수리할 곳 없나요? 뭐든지 좋으니까요. 아, 글쎄요. 요즘 젊은 목수들이 많아서. 김영철의 대답은 시원치 않았다. 예전 같으면 일감이 많았는데 이제는 나이든 목수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박씨네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씨 혹시 목수일 없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요즘 건설회사에서 다 해버려서 개인 목수는 일이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예전처럼 만수를 반갑게 맞아주지만 일은 없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소득이 없었다. 만수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때 아들 부부가 또 찾아왔다.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만호가 물었다. 뭘 생각해? 집 파는 것 말이에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돈을 어떻게 구실 건데요? 정숙이 다그쳤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연금으로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오잖아요. 5천만 원을 언제 갚아요? 만호의 말이 맞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 처음부터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짓을 했어?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 큰 소리만 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숙이 쌀쌀하게 말했다.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세요? 팔고 작은데 이사 가세요. 여기는 내가 지은 집이야. 내 손으로 한 평 한 평 지은 집이라고. 그게 뭐 어때서요? 집은 집이잖아요. 만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그저 돈으로만 모든 것을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됐어. 나 혼자 해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혼자서 뭘 어떻게 해결해요? 그건 내 일이야. 만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더 이상 이들과 대화할 마음이 없었다. 며칠 후 만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김민정 과장과 상담을 위해서였다. 어르신,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분할 상환은 안 될까요? 글쎄요. 일단 대출을 받으신 분이 연체 상태라서요. 은행에서는 일시 상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김민정의 표정이 어두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라. 만수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다. 경매라니.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인가? 어르신, 사실 이 일은 명백한 사기예요. 고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발. 네, 어르신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한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만수는 고민에 빠졌다. 고발을 한다면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다고 해도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마을 어귀에 서서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하늘은 쓸쓸하게 맑았다. 그 맑음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실감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마침 김영철이 마당에서 삽을 들고 있었다. 선생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니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밤이 되자 아들 부부가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 은행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만호의 눈빛은 초조했고 정숙은 차갑게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집을 정리하는 겁니다. 안 된다 했잖아. 그럼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요. 그러면 제가 감옥 가요. 아버지, 그게 좋아요. 만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아들마저도 자신의 죄책감보다는 위기를 피하는데 급급했다. 정숙은 쐐기를 박듯 말했다. 아버지,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현실을 보셔야죠. 만수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완성했던 건축물들의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집을 짓지만 집은 사람의 삶을 지탱한다. 그 문장을 적어 넣었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그가 지켜야 할 집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김민정 과장이 만수를 찾아왔다. 은행 직원이 직접 찾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어르신, 사실 그냥 두기엔 너무 심각해서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서 명백한 금융 사기입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내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르신이 모든 걸 잃습니다. 민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분 은행 CCTV에 찍힌 인물이에요.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박철민이었다. 며느리의 동생, 어제도 집 근처에서 얼쩡거리던 바로 그 남자였다. 만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결국 그놈이구나. 그날 밤 만수는 집안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다. 만호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버지한테는 솔직히 말해야 하지 않겠냐. 만호는 처음엔 변명했지만 끝내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숙이가, 철민이가 자꾸 부탁을 해서 제가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만수는 가슴이 아팠다. 너는 평생 내 어미랑 내가 땀 흘려 모은 집과 공방을 그렇게 가볍게 도박판에 올려놨단 말이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음 날 만수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공방에 불을 켜고 작업복을 입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지킬 건 내 손과 내 기술이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목수 인생을 걸고 지역축제준비위원회에 직접 찾아갔다. 내가 전시장용 목재 구조물을 만들어 주겠소. 다만 대가를 제대로 쳐주시오. 위원회 사람들은 망설였지만 만수의 뚝심과 경력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동안 만수는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다. 손에 굳은 살은 다시 터지고 허리는 휘청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다. 아직도 저런 힘이 남아 있었나? 결국 축제 전시장은 그의 손끝에서 완성됐다. 나무로 지은 정교한 정자와 기둥들, 그리고 입구에는 정직한 손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축제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기자들이 와서 취재했고 위원회는 감사의 뜻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했다. 그러나 그 돈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다. 5천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때 김민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르신, 박철민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만간 체포될 거예요. 그동안의 불법 거래가 밝혀지면 어르신 건도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끝까지 지켜야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온 자부심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집 마당에 앉아있던 만수에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이번에 정말 큰일 해내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벽에 걸린 낡은 통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돈은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직과 자부심은 내가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해가 지고 공방 안에는 여전히 나무 향이 가득했다. 그곳은 여전히 그의 성역이었고 그 자부심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